안녕하십니까. 김시호 교수님 랩에서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한 법률 조항의 논리적 취약성 분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경단영입니다. 저는 이제 앞서 제목에 표시가 됐듯이 법률 조항의 논리적인 취약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악용을 하거나 혹은 뭐 사기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데 어떤 그레이존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 중에 특히 전세 사기 특별법을 요새 이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어디에 취약점이 있는지를 좀, LLM을 이용해서 분석해보는 시도를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요, 법조문을 만들고 또 제안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LLM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GPT 최신 모델을 활용을 하였고, 그리고 논리적인 취약성이라는 걸 저희가 새로 정리를 해서 로지컬 vulnerability를 평가하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기존에 이제 없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는데요. 법률을 만들고 입법의 관점에서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듈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 있었는데요. 가상화폐 거래에서 규약으로 쓰이는, 그러니까 가상 공간 내에서 일어나는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거래가 발생할 때 그것을 관장하고 규제하는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규약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래가 일어날 때 보안을 지켜주기도 하고 부정한 취득이나 버그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계약 조항을 스마트 컨트랙 또한 빈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좀 관리하고 검토하고 평가를 해서 발생이 가능한 취약점을 규정하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정 거래나 거래 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사례들을 기존에 발생했던 사례들을 모아놓은 CWE 같은 데이터베이스나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트로부터 저희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선행 연구들을 보았을 때 스마트 컨트랙을 LLM을 이용해서 검토하고 약점을 분석하는 메커니즘들을 법률에 실제 우리가 사회에서 사용하는 법률에 적용을 해보자라고 이 아이디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스마트 컨트랙을 평가하는 메소드 중에 뭐 머신 어너디터블 버그라는 이제 기계가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버그 종류가 있고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버그 종류가 있고 뭐 이런 걸 이제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취약점 카테고리를 분류를 한 다음 그걸 이제 기준으로 새로 학습을 시켜서 스마트 컨트랙을 개선하는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vulnerability 타입을 이제 CWE에 적혀 있는 사례들을 분석해서 정의를 해놓는다든지 그런 제 선행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거를 똑같은 방법을 차용해서 실제 법률에 적용을 해보고자 하였고요. 네, 그렇고요. 그래서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GPT를 주로 활용을 해서 법률 조항의 논리적 취약점 유형을 저희가 기준을 직접 입력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저희가 세팅했는데요. 법률 조항이 악용될 위험이 있다. 혹은 정인 규제가 실질적인 효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처벌되는 리스크보다 범법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더 크다면 이거는 논리적인 취약이 있는 문제가 있는 조항이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고요. 이 세 개가 사실은 교집합이 굉장히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법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저희 다 세 가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작성을 했고요. 이 취약점이란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예시를 제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는 특히 모든 법률을 법전을 전부 다 하기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한정해서 요 조항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발생할 수 있을지 그런 유형들을 한 10가지 정도 뽑아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10가지 정도 저희가 생성을 하고 그리고 필터링을 겹쳐가지고 정원을 정했는데요. 이런 전사기 피해자 보호법에 있어서 뭐 임차인의 보호가 안 되거나 중간에 보증금 반환 과정에 혼란이 있었거나 혹은 그 권리가 넘어가는 그 빈틈에 다른 적절한 지원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는 등의 사례들을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수치화라고 생각을 해서 법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냥 전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정량적으로 수치화해서 평가한다면 보다 확실히 어느 부분에 개선이 필요한지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가 3가지 분량을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리스크로 범법으로 인한 행동이 규정돼서 명시된 조항에 따라 처벌될 경우 그 행위자가 범법을 일으킨 행위자가 받는 손해이고요. 그 다음은 개인인데 개인은 이런 사기 행각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위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말한 거고요. 로스는 이런 행동이 진행이 되었고 끝났을 때 이 행위가 속한 사회 전체가 가지게 되는 손실을 수치화해서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와 개인이 그 차가 만약에 개인이 더 많게 되면 이 사기꾼이 사기를 치고 싶겠죠. 예를 들면은 사기를 쳐서 한 10억을 벌 수 있는데 만약에 벌금이 뭐 1억밖에 안 돼. 그러면은 사기를 치고 싶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치화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렸던 10가지 취약점 기준에 맞춰서 GPT가 이 법조문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반복 행위들 시나리오로 한번 생성을 하도록 하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게 많이 반복을 했는데 한 80개에서 90개 정도 넘어가니까 그 앞서 생성했던 시나리오들이랑 겹치는 게 이제 발생하더라고요. 같은 메일을 반복하고. 그래서 이게 한계일 수도 있겠다. 저희가 다른 조항으로는 해보지 않았지만 어쩌면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의 종류가 그 정도가 한계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 취약점 10가지 중에 어떤 거가 문제였는지, 뭐 손실 이익, 사회적인 손실이 아까 얼마였는지를 다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몇 개는 뽑아봤는데 가장 큰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뭐 공매 중 임대인이 우선권을 악용해 보증금을 갈취하는 케이스였고 그런 경우에는 뭐 4천만 원 정도의 이제 기대값을 가지고 이 사람이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경우는 뭐 허위 계약서로 애초부터 속여서 보증금을 탈취하는 경우로 뭐 9천만 원 정도 이득을 기대값을 가지고 사기를 칠 수도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은 피해자 보호랑 지원을 목적으로 확인하는데 허점이 있기도 하고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공백으로 인해서 절차 중 임차인이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확인하고 좀 수치화해서 법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인 명확한 절차와 보호 조항을 추가해야 할 것임을 저희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비슷한 일인데 이제 수치화돼가지고 정량적으로 조항을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고요. 이 연구의 한계가 있는데 뭐냐면은 전세사기법에 한정된 논리적 취약점이었기 때문에 다른 조항에서 동시에 같은 문제에 대해서 크로스 체킹이 되는 경우를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2가지 조항이 충돌을 해서 이걸 적용했을 때 저걸 적용했을 때 다르다던가 아니면 뭐 그런 경우를 저희가 확인하고 싶으면 좀 더 제너럴한 기준을 만들고
제너럴한 유형 분석을 해가지고 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택 하나도 없이 저희 좀 한 문과적인 그러니까. 문과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제목이 뭐였지? 제목에는 뭐그 양자도 들어가지 않았어? 아니요. 제목도 되게 근데 이렇게 그 책이야. 그 LLM으로만 이렇게 한 거였었지? 네. 자, 쓴다. 질문 있을까? 그 손실 같은 경우는 뭐 법조문에 어느 정도의 벌금을 처한다 그 정도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익적인 면에서는 뭐 범죄자라 해야 하나 아무튼 그 악용하려는 사람이 마음껏 조절하려면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어서 어떤 식으로 그거를 수치를 적용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이제 그 피해자가 받는 손실을 기준으로 했고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저기 개인이라는 부분은 피해자가 가진 마이너스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리스크는 법에서 규정하는 벌금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가 아예 겹치지 않는